안녕하세요. 지뢰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 올리고 더 자주 올리겠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자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개쯤 올리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준 책, 뭐 이런 주제로 몇 권이 있어요. 몇 권이 있는데 첫째는 저는 총균세인 것 같아요. 총균세. 총균세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삶이 좀 많이 바뀌었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죠. 원래 팟캐스트로 시작했었는데 3프로TV라고 원래 신과 함께 그거 들으면서 또 경제 쪽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천해 준 책들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또 제가 바뀌더라고요. 뭐 원래 책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2년 전에 한 20권에서 30권 사이 그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20권 한 30권 읽고 원래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책은 한 70권 오디오북으로 한 30권 정도 읽었어요. 총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원래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변하게 된 거는 책 때문인데 그 책들 중에서 오늘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이에요. 이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되게 이제 좀 읽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이 좀 이런 책을 몇 권 더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라고 그래서 세상이 생각보다 좋은데 우리는 늘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기아 부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그 굶주림의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많이 좋아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그 그래프 이런 거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고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교육을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떻게 받고 있냐 했을 때 전부 다 뭐 초등, 중등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데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교육 받고 있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다. 아주 평등하게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주 작은 걸 보고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집 앞에 물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우를 예로 들어요. 예로 들면서 그러나 지금 자기 옛집 근처에는 다 펜스가 쳐져 있고 물하고 격리돼 있고 그만큼 많이 달라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이제 없는 그런 그냥 노천에 그냥 숲풀에 이런 데서 벌 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이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한국에도 한 80년대까지는 볼 수 있었던 그런 화장실이죠. 재래식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수세식 화장실. 이걸 바꿔서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나눠 가지고 보는데 대부분 이 4단계에 진입해 있고 1, 2, 3, 4단계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2, 3, 4단계로 이제 돼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을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우리만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분은 보건의예요. 보건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뭐 에볼라라든지 이런 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살아 계셨다 그러면 역할을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되게 크게 이제 저한테 와닿았던 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도시재생 쪽 일을 했었어요.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쪽 일을 하다가
접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이었는데, 청년 창업이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99% 실패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구상권 또는 시장 안에 지원금을 줘가면서 사람들 집어넣고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은 뭐 박살 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보배를 마시고 끝이 나는데, 이런 사업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말하기 좀 애매해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의 인생이 날아가는 건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되게 안 좋은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창업 실패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잘하는 팀을 사이사이에 끼우고 잘못한 사람들을 넣어서 이 버팀목 사이에서 육성시키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몇몇 시장들은 편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조금 색다른 느낌의 청년몰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부를 쌓거나 뭐 성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같이 함께 가자 이래가지고 확 바뀌는 예가 거의 없어요.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한 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영유아 사망률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도가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영유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면은 청년 창업 실패율도 낮출 수 있다. 성공률을 높이고 영유아 사망률이 아니라 이제 생존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은 제때 예방 접종을 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 뭐 이런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딱 이루어지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쪽으로 바꾸면은 좋은 사무실에서 이제 적당할 때 감사도 하고 자금도 수혈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이제 막 극빈국의 아이들이 이래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되게 비싸고 아주 뭐랄까 좋은 약을 급하게 이제 투약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작가가 그 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약은 실제로 저 약으로 살아날 사람한테 써야지, 아이들이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 약을 쓰다 보면 정작 살려야 될 사람은 못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그런 게 솔직히 문제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젊은 의사들은 일단 어떤 약이든지 써야 되지 않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해결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결법은 뭐냐?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교육 정도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종교단체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종교단체나 무당 입장에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아이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쾌적한 환경에 이런, 그다음에 안 좋은 위험한 공간과의 이 격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 정도가,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그런 걸 잘한다는 거죠. 부모가 교육을 적게 받으면은 그걸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막 약을 제때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인다든지 뭐 자연치유 한다고 막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거예요. 급변해서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 교육을 아무리 시키는 것보다도 지역 사회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은 청년 창업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도전하거나 할 때, 야, 그거 좀 비즈니스는 안 된다 싶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조언이나 투자를 해줄 줄도 알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줄도 알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그런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이클이, 이제 인생 사이클이 짧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죽으니까, 아이 교육만 시키면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 제 또래 되면 벌써 뭐,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죽고, 젊은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또 세상을 바꾸고, 또 젊은 애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젊은 사람 교육만으로도 이걸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사회가 이게 사이클이 길어졌죠. 길어지니까 아이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어른들은 이제 1960년대 사고라든지 80년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말하는 공급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답이 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수요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대부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추억을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로 교육을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공부를 해야 이 밑에 세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해야 되지만 어른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한테 이제 알게 해준 책이 팩트 플리스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책 읽고 정말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들이 달려가는데 발목은 잡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하려 그러면은 특히 일본이 그런 게 심해요. 일본이 심한데 옛날에 우리가 성공해봤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팩스로 성공했으니까 팩스 써야 되고 도장 찍는 걸로 우리가 세계 1등 했으니까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이 세계 1등 했으니까 너희도 도장 찍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력고사 다시 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저 또한 요즘 일하면서 계속 책을 읽는 이유가 비즈니스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꾀만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하고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큰 거고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뭐 마케팅은 어떤지 그다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고 몸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책에 나오는 대로 많이 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개라 이래가 이불 개죠. 운동하라고 운동하죠. 일기 쓰라 그래 일기 쓰죠.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다음에 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을 바꾸게 해준 첫 번째 책이 저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이고 그거의 가장 핵심은 이 책에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은
부모의 교육 정도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이런 책은 뽑아낼 게 참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읽으면 전혀 다른 걸 이제 뽑아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책하고 총균세는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역행자도 읽었고, 저 책이 역행자죠. 원싱도 읽었고, 지금 그리드 읽으려고 하고 있고, 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약한 부분을 조금씩 강화시키고 있어요. 강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건 저한테 잘난 부분을 더 이제 끌어내야 된다. 대부분 책들이 장점을 강화하라, 단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다 이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강화시켜 주는 구조가 돼 있어서 비슷비슷해도 계속 읽으니까 좀 더 나아지고 스스로 개선되고, 저는 많은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